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다다다다다다다 박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더로 변신을 했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네네네. 가죽 점퍼와 네네. 헬멧 그리고 장갑까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네, 정말 완벽하게 어울려서 네. 순간적으로 음식 뭐 배달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우리 고 박사님도 제 뒤에 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전 또 왜 오늘 이런 의상을 입었냐면 네네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야외 생활, 오. 야외 이 놀이 생활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요. 아니 떠나야 된다니까요. 그쵸. 맞아요. 예.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야외 활동을 할까, 어떤 레저 활동을 할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박권 씨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이 복장에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제 복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도. 자, 요즘 그 바이크, 즉 이제 오토바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레저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이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대표님이라고만 했으니까 본인 소개는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모터사이클 전문 미디어 모토이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로 8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거봐요, 저랑. 너무 반갑네요. 저랑 컨셉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두 분이 닮으셨어요. 심지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좀 인상 좋고 둥글둥글한 거랑 가죽 점퍼 입으니까 비슷하네요. 좀 완전 이미지가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오늘 소개를 그 바이크 전문 기자라고 하셨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지? 약간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전문 기자에 그래요. 대해서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는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터사이클 신차가 출시하게 되면 신차를 직접 타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승기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승기 이외에도 모터사이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나 그리고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안전 장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라이딩 기어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저희가 기사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민우 대표님 저를 처음 만났는데 예. 그 저기 라이더 저기 패션 점수를 좀 준다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지적이요? 네. 지적이요? 지금 아니 처음 만나자마자? 네, 죄송합니다만 예. 지금 헬멧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쁘잖아요. 보기에는 그 헬멧 자체가 네. 안전한 헬멧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는 않다. 아니 근데 저는 맞습니다. 이쁘지 않은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저도 바이크를 즐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스쿠터 타고 동네에 편의점 가거나 가까운 데 갈 때 우리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실용. 네. 예, 마실용으로 쓰는 거라서 사실 이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하긴 합니다. 이게 풀페이스라고 그러죠. 얼굴을 다 가리는 그거 써야 돼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그러면 네. 맞습니까? 우리 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헬멧은 마실용 정확하게 전문 용어인가요? 맞죠? 요 용도가 맞나요? 사실 그 용도로 뭔가 분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헬멧이라는 안전 규격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규격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규격의 헬멧인 것 같고 네. 그 안전 규격에 맞는 헬멧들은 이제 시중에 보면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 규격에 맞는 헬멧을 안전하게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게 도트 인정인가 이런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도트 인증. DOT나 DOT. 네, EC 인증 같은 경우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약간 네. 본인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에요.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모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하게 쓰는 헬멧인데 우리 이민호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좀 안전은 좀 보장을 못하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건 가급적 쓰지 말라고 제가 쓰고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기쁜 뜻이 정말 내면의 그런 기쁜 뜻이 느껴집니다. 그럼 그거 외에 어떤 이런 패션은 라이더로서 패션 점수는 괜찮습니까? 점퍼라든가 이제 장갑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타이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네네네. 네. 이 자켓 같은 경우도 저희 라이더들을 위한 라이더 안전 자켓이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라이딩 기어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팔꿈치나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대가 장착이 되거든요. 네. 지금
입고 계신 재킷은 보호대가 있는 재킷은 아니잖아요. 잠깐만, 이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예. 있는지. 아니, 있다고 이거-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잠깐. 예, 만지세요. 자, 팔을 예, 예. 없습니다. 아니 제가 살 보호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보호 장구가 갖춰진 안전 라이더 자켓을 입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요. 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청바지 같지만 내 마모성이 강화된 특수 소재가 들어간 청바지거든요. 그래서 오. 일반 청바지에 비해서 이제 마모가 됐을 때 더 프로텍트 효과가 더 이제 확실하게 되어 있는. 어. 그럼 이 바지는 그런 바지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그냥 청바지인데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저기 혹시 신발도 네, 맞습니다. 신발도 라이딩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예, 예.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대도 있고 어. 그래서 라이더 전용으로 나온 신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 좀 완벽하게 안전을 갖추고 타라. 저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바이크 정말 완벽한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영 아니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뭘 또 지적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의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라이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와, 의류는 아무리 비싼 것을 입고 있다고 해서 네.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 장구로 포함이 돼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네요. 투자의 입장으로서도 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장비를 구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알겠다. 이제 정말로 안전 그 장비를 꼭 갖추고 타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 장갑은요? 우리 점검하는 김에 이왕이면 장갑은 꼼꼼하게 그 전문 답시다.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네, 장갑은 라이딩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맞나요? 여기 주먹 만져보세요. 그렇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더운 날 여름에는 장갑을 왜 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더워도 꼭 장갑 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돌이나 네. 그런 게 부딪힐 수도 있고 옆에 숲이 있으면 나무나 이런 데 손이 긁힐 수도 있고 네네. 넘어졌을 때 맨손으로 땅을 짚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매우- 더워도 장갑은 꼭 껴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이건 내가 잘 알고 있잖아. 그냥 넘어져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 그럼 초보인 줄 알잖아요. 아니 예전에 처음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제꿍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제꿍. 제자리에서 꿍한다. 예, 제자- 네. 제품은 뭔가요? 제자리에서 꿍한다. 네.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입문했을 때 제꿍을 한 2번 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예, 이게 제자리에서 그냥 넘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는데 저기 바이크가 긁혀가지고 속이 엄청 상하더라고. 그런 경우에 장갑을 끼기만 하는 걸로도 부상을 네. 막을 수가 있는데 장갑을 안 끼면 이제 맨손으로 짚게 되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근데 여기서 경우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갑도 그냥 일반 뭐 이런 네. 뭐 장갑이 아니라 그쵸? 그냥 면장갑, 뭐 작업용 장갑 안 돼요. 고무 장갑 안 되고 되도록이면 고무 라이더 되도록이면 라이더 전용 장갑을 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만나자마자 너무 이제 제가 평가받고 이제 지적을 그리고 되게 업되셨어요. 네, 지금 엄청. 너무 제가 좋아하는 취미에 우리 유명한 이민우 대표님이 나오니까 뭐 너무 제가 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하시는 일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가 된 이유. 왜냐면은 이게 기자가 식품 기자도 있고 뭐 저 자동차 기자도 있고 뭐 저 시사 기자도 있고 여러 기자가 많은데 모터사이클 기자를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직업을 구할 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잘 맞습니다. 그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니까 기자나 에디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신문 기자나 잡지사 에디터 같은 직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모터사이클 전문지에서 채용 공고가 있어서 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기회에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네. 그럼 그때 네. 전문 기자로 지원을 하실 때 이 바이크 모터사이클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때 있긴 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 전문 기자도 해보면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민우 대표님이 원래 관심이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알아보다가 마침 그게 공고가 떠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우연이긴 하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타고 있긴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타신 거예요? 사실 제가 모터사이클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배낭여행의 현장에서 모터사이클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모터사이클을 타게 되면 이런 모험의 일들이 생기는구나. 굉장히 재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돼서 그 이후로 모터사이클을 이제 타게 됐고 그걸 즐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네, 맞습니다. 그럼 대학교 때 혹시 배낭여행을 모터사이클로 하신 거예요? 그걸 또 말씀드리면 조금 긴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지금 부른 거예요. 예, 그러려고 오셨어요. 2008년쯤에 제가 인도에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와, 인도요? 네, 한 80일 정도 갔었었는데 그때 여름이라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그 여행자 한 분이 저 북쪽에 가면 온도가 좀 떨어진다. 왜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마을에 가면 그렇죠.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니까 네. 그 마을에 가라. 그래서 옳다구나. 글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그 마날리라는 소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15일 정도를 묵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무리의 모터사이클 타는 분들이 계속해서 저 산을 향해서 가시더라고요. 그 히말라야 근처에서? 네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높은 곳을? 네, 물어보니까 이게 인도 최북단 마을인 레까지 갈 수 있는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거를 해보고 싶다 하고 해서 그 길로 모터사이클을 렌트를 해서. 했어요? 네, 렌트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니, 물론 타고는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게 제 처음에 그때 경험을, 처음의 경험을 얘기 드리는 건데. 네. 겁도 없으시게? 네, 그 겁도 없이 갔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추운데 옷도 없었고, 잠깐만요. 그 인도에서 그럼 렌트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로얄 땡땡땡땡 그거? 예, 맞습니다. 인도는 그 바이크가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로얄, 예. 그때는 이제 로얄 땡땡이 네. 국내에 정식이 수입되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었고, 그때 이 해발 3,000m 고지에서 기름이 똑 떨어져서 제가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긴 무슨 주유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주유소도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지나쳤던 주유소에서 여기부터는 주유소가 없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뻥치고 있네. 여기서는 그냥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진짜였는데.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망연자실 있었는데 거기서 웬 동네 꼬마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동네 꼬마들이. 꼬마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꼬마들이 어른을 데리고 오고 어른이 와서 보더니만 이게 기름이 없구나. 그래서 기름 줄 테니까 마을로 가자. 해서 마을로 갔더니 그 좀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있었는데 너 온 김에 밥 좀 먹고 가라 해서 결혼식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춤추고 한 1박 2일 동안. 잠깐만, 약간 MSG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증거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비슷한데?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이거 약간 우리가 그 삶의 체험 현장 보면 꼭 초대를 받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기름 떨어진 라이더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름을 얻었냐.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얻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같이 결혼식 행사에 참가를 하고. 결혼을 하신 건 아니죠? 제가 결혼한 건 아니죠. 네. 아이고, 인도 여자분이 어떻게 좀. 예. 네. 그때 이제 결혼식에 제가 하객으로 참가해서 많이 축하를 해주고 가는 길에 기름을 넣어주셨어요. 거긴 기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 왜 산유국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그 기술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거. 그런 네, 그걸 제가 이게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셨겠어요. 이 경험이 제가 너무 선명해서 그 여행을 갔다 온 후에 모터사이클을 타게 되면 이런 재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모터사이클을 접하게 됐고 그 용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이제 조그만 모터사이클을 사서 그때부터 이제 모터사이클을 즐기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고 박사님, 그래도 우리 저 이민호 대표는 운이 좋아서 그 마을 사람들 만났지. 거기서 저 벵갈 호랑이라도 만나서 봐. 바로 그냥 큰일 날 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나요, 거기는?
거기는 약간 고산 야생동물이나 이런 거 고산 없었어요? 지역이라서 그것보다는 아마 해가 졌으면 위험했지. 추위가 추위 때문에. 많이 와서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또 어쨌든 간에 그 배낭여행 이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민우 대표님은 이제 그 인도 여행하면서 그 경험이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바이크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좀 비슷해요.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좀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영화 아시죠? 제가 그 대학생 그 때 느낌이에요. 그 현장에서 네. 그 지나가는 바이크들을 봤는데 그렇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한 장면 같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걸 해야겠다. 네. 네.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바이크 여행, 인도 여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걸 직업과 삶이 된 거고, 그런 것처럼 이 바이크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영화 중에 로드무비 이러면 항상 이 바이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꼭 이 시가를 입에 물고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타는 그런 장면이 꼭 나오죠. 그렇죠. 이 남성미, 뭐 예를 들면 남자들 간의 우정,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보면 꼭 이 바이크가 등장하고 이런 건데,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자, 우리나라도 이 바이크, 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지, 문화가 즐기는 얼마나 분들이 갔는지, 요게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규모 자체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조금 작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자료로 봤을 때는 한 200만 대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200만 대 이상으로 200만 대 파악이 이상, 되고 예. 있는데 그 자료에는 이제 폐차되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하려면 그 금감원에서 나오는 이제 한 해 등록되는 보험의 숫자를 파악을 하면 대략 그쵸. 규모가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 규모가 한 100만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100만 정도의 라이더들이 국내에서 이제 모터사이클로 산업에 종사하든 이 레저를 즐기든 이런 모터사이클 산업에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100만이긴 하지만 레저와 이 좀 어떤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대형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레저, 순수하게 레저로만 볼 수 있는 대형 모터사이클의 비율은 저희가 추산하기로 한 3%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3%밖에 안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125cc 스쿠터로 볼 수 있는데 125cc 스쿠터는 대체로 최근에 이제 배달용 오토바이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네. 그게 레저로 활용된다 어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터사이클 자체가 배달용이다, 혹은 레저용이다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125cc 시장이 대체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그 모터사이클 자체가 증가한 거는 배달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는. 네. 예? 요즘은 그 저기 세컨 잡으로 또 그걸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늘었어요. 맞죠. 네. 그런 건데, 그거 말고도요, 이 바이크라고 하는 모터사이클 자체가 레저로 우리나라에 3% 정도가 있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변천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늘은 거잖아요, 확실히. 네. 그래도. 확실하게 그리고 또 레저 즐기는 방법들도 약간 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런 패션 이런 것들도 약간 달라졌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변천사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모터사이클의 형태로 봤을 때는 더 옛날에 가게 되면 자전거에다가 이제 모터를 붙여서 다는 시절부터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라고 하면 안전장구가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겠죠.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그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 출시되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금방금방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이를테면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것들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빠르게 배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70년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아가 뭐 이제 혼다를 붙여서 기아 혼다 이런 식으로 바이크를 수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립만 하고. 네.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125, 200cc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 브랜드 수입이 이제 자율화가 된 거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사실 국내의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인증 문제가 있어서 모든 네. 것들을 다 수입한다고 해서 도로에서 탈 수는 없는 실정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인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공식 수입 업체로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라이딩 기어도 되게 특이하게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공식 수입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는 소수지만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저는 제가 사실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이 바이크 이런 쪽에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네네. 근데 미국 영화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모임 같은 거, 바이크 모임, 커뮤니티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이 더 강세인가요? 이런 레저로 즐기는 건?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은 뭔가 자동차 산업 안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에 탈 것이라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한 그 탈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강세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고 더 오래 전부터 즐겨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티 문화가 잘 되어 있고 미국은 굉장히 길이 크고 대지가 넓기 때문에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대형 모터사이클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기자기한 골목부터 시작해서 그 산간에 있는 굉장히 유려한 와인딩 로드까지 있어서 다양한 모터사이클 문화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 관련한 산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기 때문에 더 문화가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만 해도 참 부러워요. 이웃나라만 일본 정도만 해도 고속도로 전용도로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 일량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실 뭐 지금 현재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니까 좀 들어가긴 좀 그런데 못하다 보니까 국내 생산업체도 고백 일량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맞나요? 그거는 산업적으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좀 짧게 설명드리면 네네. 80년대 그 자동차 합리화 조치라는 그 조치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개편이 되면서 모터사이클보다는 자동차를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작은 모터사이클보다는 자동차 쪽으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모터사이클은 그렇게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상에서 배달하는 용도의 모터사이클들만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세계 시장에서는 결국엔 좀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모터사이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있으나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유명무실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배경이 있고 이런 배경 때문에라도 뭔가 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더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이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안 매면 불법이고 이렇잖아요. 위법이고 이런 건데 모터사이클 자체는 일단 법적인 조치로는 헬멧 안 쓰면 위법이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 장비 옷을 안 입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닌 거죠.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헬멧만 의무 착용이 되어 있는데 일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장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건 나라마다 달라서 제가 예를 들기는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뭐 일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를 하진 않더라도 그 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리플렉터를 착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국에 맞춰서 있는 안전 장비에 대한 그 기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헬멧은 무조건 이거는 꼭 써야 되는 요거만. 스카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보면 항상 스카프 날리고 이렇게 있던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모터사이클은 이제 사실 마니아층이 이제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레저나 다른 취미보다는 아직은 좀 시장이 작지만 굉장히 요즘 최근에 이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모터사이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을 타는 라이더다 보니까 네. 개방감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습니다. 너무 개방됐죠? 네, 맞습니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의 오픈 에어링은 2차원이지만 모터사이클의 오픈 에어링은 3차원이다. 뭐 이런 되게 그렇죠. 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모터사이클 자체는 움직이다 보면 라이더가 이 차체를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체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자동차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약간 들거든요. 이렇게 자동 그 모터사이클하고 본인하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자전거 혹시 두 분 타시나요? 네네네.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것 같은 뭔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밌는 기분이 모터사이클 타는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되잖아요. 자전거도 타면은- 타죠. 네, 자전거도 타고 아니 자전거랑 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면 네. 그거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그치, 그리고 모터사이클 타는 분들이 자전거도 타십니다.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즐기는 거를. 자전거도 많이 즐기시고 캠핑이나 그런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맞아요. 대체로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모캠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모캠이 요즘 또 새로운 또 장르입니다. 바이크를 타고 캠핑 가는 거를 모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 산업적으로 봤을 때 모터사이클 트렌드는 이제 더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혹은 험로가 나왔을 때 주파할 수 있는 어드벤처 장르 쪽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그 문턱이 조금 높아서 일반적으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소형 모델 중에 언더본 장르에 있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 브랜드 얘기를 못해서 네, 그 약간 힌트만 주십시오. 네. 어디 커땡?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그걸 예쁘게 타고 이제 예쁘게 캠프 사이트를 꾸미고 사진도 찍고 소소하게 그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사실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재미다 보니까 그렇게 즐기다 보면 결국에는 모터사이클이 나에게 맞는다라고 하면 좀 더 확장된 레저로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끔 길 보시면 고 박사님 운전하시다 보면은 혹시 조그만 스쿠터인데 뒤에 막 무슨 배낭 짐 바리바리 막 싸갖고 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거고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신 김에 그 설명 어떤 바이크의 장르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대형차, 뭐 중형차, 뭐 소형차, 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장르들이 있는지 어드벤처. 맞아요. 궁금하네요. 네, 어드벤처부터. 사이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 할리 땡땡땡? 모르는 분들은 이제 남자들 이게 딱 타고 이렇게 딱 이거 하는 이거 생각나는데요? 그런 종류는 크루저 장르라고 크루저.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달했고 많은 아메리칸 분들이- 스타일이라고 네, 하죠?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대체돼서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즐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장르기도 합니다. 그건 뭐 큰 길을 다닐 때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뭔가 좁은 길과 그 코너를 빠르게 주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앉아서 그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풍경을 즐기는 장르가 크루저 장르, 투어링 장르라고 볼 수 대로. 있습니다. 네, 일단 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떠오르시나요? 또 어드벤처. 그리고 또 어드벤처 장르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자동차로 따지면 뭔가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오프로드 막 집차 같은 거. 네, 그런 집차. 차 자동차로 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두 가지 목적을 띄었다는 의미에서 듀얼 퍼포즈라고도 대체돼서 불리는데 어떤 목적이죠? 온로드와 오프로드 두 가지 모드를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고 박사님, 도심에서도 타고 내가 오늘 마음 먹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 안 좋은 험로도 가는 그 두 가지. 그래서 듀얼이다. 약간 그 비포장도로 그렇지. 뭐 이런 포장과 데 비포장 골목, 간다. 이런 데도 다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 기능이 둘 다 되는 네. 그런 바이크가 있다는 그게 거죠. 어드벤처래요. 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모터사이클을 듀얼 퍼포스 네. 모터사이클이라고 보통. 그리고 이제 크루저 알아보고 어드벤처 알아보고 또 네.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쿠터. 스쿠터 당연히 스쿠터. 스쿠터의 뜻은 유리조리 왔다 갔다 한다는 스쿠트에서 유래가 되는데 되게 쉽게 타고 올라탄다? 네, 쉽게 올라타고 쉽게 내리고 그리고 도시를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조금 작은 차체에 변속기가 없는 시계 모터사이클을 스쿠터라고 합니다. 오토 한마디로 오토. 편안하게. 그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보통 그 배달 같은 거 할 때요. 네. 조그만 거 그러니까 조그만 거 배달 이런 거 할 때 스쿠터 얘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어떤 장르가 또 있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스포츠 장르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 스포츠. 모터사이클 레이스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제일 이미지 좋죠.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영화 비트 생각나요. 네, 그렇게 생긴 모터사이클. 여기 엎드려 타는 거, 이게 엎드려 타는 거. 이렇게 승마 자세라고 하는데요. 전경 자세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모터사이클 트랙을 굉장히 빠르게 주파하는 모델을 스포츠 장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할리 여기는 여유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넓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스포츠는 몸을 딱 숙여서 네. 이렇게 바람 뭐 자극을 좀 덜 받고 모터사이클과 밀착해서 해서 모터사이클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터사이클이죠. 스포츠 영역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스포츠 스타일 타기가 좀 힘들어요. 왜요? 왜냐면 배가 닿거든요. 배가 이게 닿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스쿠터도 안 되지 않아? 스쿠터 편하죠.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서 타는 바이크가 편해요, 저는. 네. 어떤 게 편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저는 직업적으로 이것에 다 맞춰서 타게끔 다 타봐야 되니까. 네,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모델이든지 이제 쉽게 네. 적응하고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 적응되는 몸이에요, 보니까 몸이. 그런가요? 네네. 아주 유연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몸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분류. 네. 이 모터사이클 바이크 분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뭐 스포츠, 어드벤처 이렇게 영역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영역 중에 가장 많은 제품이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요? 많은 판매량으로 네네네, 이제 판매량. 말씀하실 궁금해요.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판매량의 거의 모든 수가 125cc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대체로 다 스쿠터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스쿠터가 가장 많이 그래도 판매가 된 거예요? 소형의 기준을 125cc로 본다면 125cc 스쿠터 기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드벤처 이런 건 몇 cc인가요? 저희가 대형 모터사이클을 대체로 500cc 이상의 모터사이클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쿼터급, 리터급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 모델은 125cc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하는 그 이하가 소형. 네. 50cc나 80cc도 있지만 최근에는 125cc가 가장 많고요. 그 이상 250cc가 있고 500cc 그리고 750cc, 1000cc, 1000cc 이상 이렇게 보통 이제 나누게 1000cc 되거든요. 네. 몇 cc 이상이 리터급이죠? 리터니까 1000cc 이상이 리터급입니다. 그러니까 1000cc가 넘어가면 리터급 바이크라고 하고 그 밑에는 쿼터급이라고 하는 거죠? 리터를 기준 1리터 1000cc인 1리터를 기준으로 쿼터인 250cc가 쿼터급이라고 부르는 거고 600이 또 쿼터급이라 할 수 있고 600이라고 하면은 사실 500cc니까 네. 미들급이라고 부르는 미들급이네, 경우가 미들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바이크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랐던 거 예전에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냐면 자동차하고 바이크하고 딱 보면 당연히 사이즈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훨씬 비쌀 것 같고 바이크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쌀 것 같고 이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바이크 이 바이크는 이 자동차 두 개 합친 값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럼 뭐든지 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긴 어떤 자동차가 한데 됐든 바이크가 됐든 다 이제 고가가 있고 근데 그렇게 저가가 있으니까. 고가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바이크가 왜 그렇게 고가가 많? 금액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금액을 왜? 아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지도 전 궁금하거든요. 금액은 사실상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모터사이클이 이제 고가 모터사이클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은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승용차의 기술력보다는 조금 더 슈퍼카나 조금 더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높아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에서 파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브랜드 이름 말고 가격만.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H사는 한 그 CBO 같은 경우에 7, 8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더 비싼 게 또 있나요? 더 비쌀 수도 있죠. 아무래도 아니, 옵션 빼고 이제 그 핸드메이드로 가게 되면 더 비싸질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럭셔리의 영역이라서 실제로 라이더들이 즐기는 영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모터사이클 레저로서 즐기는 대형 모터사이클을 시작할 때 예산으로 보는 경우가 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언더와 오버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좀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요즘 은퇴를 좀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시대의 변에서는 하시면서 이제 이것만큼은 꼭 나의 취미생활로 가져가야 돼. 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이 바이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입문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이게 또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은 또 머릿속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걱정도 되는 거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입문자들을 위한 네,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짧은 될까요? 강의를 좀 해주세요. 모터사이클을 처음에 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요새는 워낙에 그 유땡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 있는데 3년 전쯤에 모터사이클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래 하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또 한 3년이 또 지나서 오토바이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직도. 네, 그래서 이 예로 왔을 때 결국은 실행을 하는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터사이클도 그 수입차 브랜드처럼 그 각 지역에 그 쇼룸이나 그 딜러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하시게 되면 실제로 나의 예산과 나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모터사이클 추천받으실 수도 있고 그 각 브랜드에서는 안전 라이딩 교육 같은 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안전한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위해서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증처럼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모터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대형 모터사이클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네, 그렇게 필요한데 일부 소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5cc. 자동차 면허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탈 수 있는 기종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고 박사님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고 박사님도 지금 125cc 스쿠터는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옷도 꽃무늬 입었으니까 바로 타시면 돼요. 어떻게 바로 구입을 어떻게 한번 추천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게 우리 고 박사님한테 처음 시작하는 여성분에게 어울릴까요? 125cc로. 지금 최근에 갑자기 무시였어요, 약간. 황당하셔가지고. 저희가 한참을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고 라이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일반 의상을 입으신 분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색하기는 한데 네. 아니 그냥 이제 시작 초보 이제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행하고 있는 언더본 스타일의 소형 스쿠터가 하나 있습니다. 컷땡. 네. 그거를 시작으로. 전 예뻐야 돼요. 그게 아주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소형 모델로서 입문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한 두세 분이 또 사셔갖고 컷땡을? 네, 그것도 이제 모터사이클 라이프에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이드도 많이 해드리고 그렇게. 아니 컷땡은 그래도 이게 약간 반수동 느낌인데요. 좀 완전 오토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텐데요. 처음 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조작이 좀 제가 쉬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눈빛이 어려울 것 같아. 운동 왜냐면- 감각 따위는 없어 보여. 약간 그런 왜냐면 느낌이세요 제가 지금. 컷댐을 타봤어요. 네, 네. 타봤는데 이게 완전 스쿠터처럼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는 형식이 아니고 발로 이렇게 까딱까딱 기어를 바꿔줘야 돼가지고 아마 처음엔 좀 혼동이 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 운동 신경 따위는 없어요. 딱 느낌은 뭐냐 그러면 운전하는 거하고 또 달라서 이것도 운전이잖아요. 이 교육을 또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맞아.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모터사이클 위험하잖아요.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터사이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해주는 정부 부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전면허 발급하는 데에 지금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희 남동생들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청소년들 로망이 이 오토바이였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공간이 조금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이런 니즈를 알고 교육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교육을 통해서 모터사이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안전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전 교육도 있고요. 보니까 이 모터사이클도 왜냐하면 어쨌든 도로랑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동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서 이걸 또 매너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용어들 있지 않아요? 약간 그들끼리 즐겼을 때, 레저로 즐길 때, 커뮤니티 모임 이런 데 보면 통하는 용어. 이런 것들도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어차피 저는 입문할 거니까. 입문하시 진짜로? 미리 이제 이런 그 용어를 좀 알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이크 뭐라고 하죠?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용어. 같이 때 드라이빙을 할 때 수신호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특별히 교육시키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그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딩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끄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된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요런 게 있고, 기름을, 이게 주유구 기름 넣는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가면 기름 넣는다. 나 기름 넣어야 돼. 그 정도고. 먼저. 그리고 이제 좀 멈춰라. 좀 멈추자. 뭐, 이 정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 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호가 있어서 수신호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운전하는지 이제 알려주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라이더 헬멧 안에서 통신할 수 있는 세나라는 통신 장비가 많이 맞아요.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나를 통해서 맞아요. 그 라이더들끼리 통화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인터폰? 네, 인터폰을 하면서 네, 주행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서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기 우리 감독님 많이 보면 우리 저 발전했다. 감독님이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죠? 지금 헤드셋 같은 거. 네네네네. 이런 게 헬멧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수신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야 오른쪽에 저기 순댓국밥집 맛있겠다. 저기 가자. 그러면은 뒤에서 알았어 하고 편하게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거 되게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헬멧 브랜드에서 통신 장비를 더 부착하는 거에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거 부착하는 것보다 그 서로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것에 더 장점이 많다고 맞아요. 해서 훨씬 조금 더, 재미있고 훨씬 재밌죠? 안전하고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저도 얼마 전에 그걸 하고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한 5명이서. 그 뭐 라이딩을 간 건지 남자 5명이서 수다를 떨다 온 건지 정말 무슨 수다만 엄청 떨다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아까 그 얘기한 걸 좀 덧붙이면은 대표님 그 라이딩 드라이빙 스쿨이 생겼죠. 이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예.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들 사설 업체들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네.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우고 하는 거랑 안 배우고 바로 그냥 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좀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재미있게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 우리 좋을 것 궁금한 같네요. 게 이제 그 저희 방송 이제 마칠 시간,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모터사이클 기자는 어떤 걸 탈까? 너무 궁금해요. 우리 이민우 대표님은 어떤 걸 타고 계십니까? 스쿠터 아닐까요? 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까 네. 이태리 스쿠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태리 스쿠터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몇 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2대 운영 중이고요. 와, 기자님 한 5대 정도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제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더 도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네. 도심 이동을 주로 하는 소형 모터사이클을 운영 중이고요. 이탈리아 거? 그게 하나가 있고, 그거 하나 있고? 네, 아까 말씀한 혼땡? 컷땡이 하나가 컷땡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컷땡이랑 뭐라고? 아까 이탈리아 예쁜 거 예쁜 베스? 거.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아, H사에서 나온. 브랜드를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P사에서 나온 어, 땡땡이 있습니다. 땡땡이고. 네. 그거 몇이시에요? 그것도 125cc입니다. 아, 그러면 의외로 지금 뭐 쿼터급, 리터급, 미들급은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일적으로 많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매번 바꿔서 타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 구매를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타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장 타고 싶은 바이크는 어떤 바이크?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여행과 이런 모험의 즐거움을 원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저는 이제 대형 어드벤처 장르의 모터사이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구나, 네, 예. 맞습니다. 네, 모터사이클 이 문화에 대해서 바이크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인데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네. 알찬 레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문화야, 놀자!